미국의 한 언어학자가 현장 조사에서 한국이랑 어딘가 많이 닮은 민족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말투와 감정이 닿는 언어들까지 서로 아무 관련 없을 것 같던 두 민족이 어딘가 이상하리만치 닮아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민족의 뿌리에는 어떤 사연이 깃들여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 매일 듣던 알람을 끄면서도 저는 이날이 제 인생을 바꿀 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의 언어학과 교수 소피아 킨입니다. 언어 구조와 패턴 분석이 제 전문 분야예요. 20년 넘게 세계 각국의 소수 언어를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그런데도 그날 치아파스 고원에서 마주한 그 경험은 제 학문적 관점을 뒤흔들기에 충분한 경험이었습니다.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 고원에 도착했을 때는 저는 단순히 마야어의 방언 연구가 제 목적이었어요. 연구비를 힘들게 따내서 도착한 산간에 있는 작은 마을은 생각보다 훨씬 깊숙한 다른 마을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해 있었어요. 굽이굽이 험한 자갈길을 달려 멀미가 나기 전에 도착한 작은 마을에서 저를 맞이한 건 낯선 언어와 왠지 모를 익숙한 모습들의 사람들이었어요. 참빠 날루아. 마을 입구에서 만난 아이가 저에게 건넨 첫 인사였어요. 짧은 인사말인데도 그 어감이 어디선가 들은 듯한 묘한 친숙함이 느껴졌어요. 발음의 억양과 목소리의 높낮이,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어른인 저에게 향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어디선가 본 듯한 모양이었죠. 마을 안내를 해줄 미겔은 저를 작은 흙집으로 안내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니 한 노인이 일어나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어요. 그러더니 옆에 있던 젊은 여성에게 무언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서울에서 만났던 한국인 친구 집에서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님이 오면 항상 먼저 따뜻한 차와 간식을 내다 주던 그 정성 어린 모습이 말이죠. 연구를 시작한 첫날부터 저는 언어보다 다른 무언가에 더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어른에게 말하는 방식이나 음식을 나누는 제스처, 심지어 눈빛을 교환하며 소통하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들과 묘하게 겹쳐지는 느낌이었어요. 다른 피부색과 언어를 가졌을 뿐 영혼이 같은 사람들을 만난 듯한 기분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해질녘 마을 광장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어린 아이 한 명이 연세 지긋한 할머니에게 작은 떡을 건네면서 무언가를 속삭이더군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아이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들의 따뜻한 교감에 저도 모르게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미겔, 저 아이가 할머니께 뭐라고 말한 거예요? 아, 드시고 건강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저희 마을에서는 어른에게 음식을 드릴 때 그렇게 말을 전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이 딱 맞아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 친구가 자신의 할머니께 음식을 드리며 했던 말과 너무나 흡사했거든요. 언어는 달라도 한국과 이 마을의 마음은 똑같았던 거예요. 이건 언어가 아니라 마음을 전달하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마을에서의 둘째 날, 저는 카바화라는 계절 축제에 초대받았어요. 미겔이 설명하길 조상을 기리고 풍요를 기원하는 중요한 명절이라고 했어요. 그날 아침, 마을 전체가 북적북적 분주했습니다. 마치 한국의 명절 풍경을 보는 듯 했죠. 여기저기서 음식 준비하는 소리와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른 아침부터 마을 사람들을 최고의 옷을 꺼내 입고 집집마다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소피아 교수님, 저희 집 축제 준비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미겔의 어머니가 저를 부엌으로 안내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어딘가 익숙한 광경에 정말 놀랐어요. 여러 여성들이 모여 찰기 있는 떡을 만들고 발효된 반찬과 나물들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손님인 저를 위해 앉을 자리를 내어주고 옥수수 반죽을 동그랗게 빚는 법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국 친구 집에서 만들어봤던 송편 빚는 법이 저절로 생각났어요.
이건 무슨 음식인가요? 미겔의 어머니는 옥수수 반죽으로 만든 찰떡이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그 옆에는 발효된 음료수와 구운 생선도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입에서 여기 축제 음식이 한국의 차례상과 너무 비슷해요. 라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정말 놀라웠죠. 미겔의 어머니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곧장 제 휴대폰에서 한국 친구가 보내준 차례상 사진을 보여드렸죠.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마을 노인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을 가져가도 되냐고 물었어요. 그녀의 눈빛에서도 저와 같은 놀라움이 느껴졌어요. 축제가 시작됐고 마을의 중앙에 크고 긴 상이 하나 차려졌어요. 그 앞에는 조상의 이름이 새겨진 나무패가 올려져기었어요. 사람들은 음식을 하나둘씩 올리고 모두 그 나무패 앞에서 고개를 숙여 묵념했습니다. 이것 또한 한국의 제사랑 똑같았어요. 그때도 똑같이 음식을 만들어 올리고 조상을 모신다고 했었거든요.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건 그냥 비슷한 게 아니라 방식 자체가 똑같은데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니 옆에 있던 미겔이 제 표정을 읽은 듯 끄덕였어요. 장로가 첫 번째로 음식을 맛보고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 순서도 한국에서 본 것과 동일했어요. 가족 중 어르신이 첫 수저를 들고 그 다음 아이들에게 음식을 권하는 모습. 마저 한국의 평소 식사 자리 같더군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동이 마음속에서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장로 돈 페드로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는 80이 넘은 나이에도 맑은 눈빛을 지닌 분이었어요. 차례상 사진을 보여드리자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사진을 쓰다듬으며 그는 오랫동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 안에서 무언가 익숙한 것을 발견한 듯 했어요. 햇살이 그의 갈색 피부에 반사되며 더욱 깊어 보이는 주름은 오랜 세월의 지혜를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음식을 통해 기억을 나눕니다. 조상은 우리가 나눈 음식을 통해 마음을 알아챕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분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담는 그릇이지요. 우리가 정성 들여 준비한 음식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조상님들은 그 마음을 받아드십니다. 이 말에 저는 한국 친구가 설명해준 제사의 의미를 떠올렸어요. 음식의 기운으로 조상과 소통한다는 개념이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단순한 표면적 유사성을 넘어 그 깊은 철학까지 일치한다는 사실이 저를 전율케 했어요. 마치 시공간을 초월한 연결고리를 발견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언어학자로서 단어와 문법의 패턴만 연구했는데 이제는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인간 정서의 패턴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돈 페드로, 혹시 조상들이 어디서 왔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있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신뢰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학자로서의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오래된 나무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옥으로 만든 장신구와 조각들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 문양은 제가 한국 박물관에서 본 청동기 시대 유물의 패턴과 유사했죠. 둥글게 감긴 소용돌이 문양, 삼각형과 원이 교차하는 패턴. 그 모든 것이 한반도의 고대 예술품과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우리 조상들은 바다 너머에서 왔다고 전해집니다. 해가 뜨는 방향, 아주 먼 곳에서요. 추운 겨울과 눈이 많은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한반도를 떠올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점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아시아인들의 태평양 횡단 가능성, 한국과 메소아메리카 문화의 유사성, 그리고 무엇보다 정이라는 감정의 표현 방식까지. 학자로서 저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것이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문화가 아니라 기억이 이동했을지도 몰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마을에서의 연구가 깊어질수록 언어 너머의 패턴들이 더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마야어와 한국어의 문법 구조를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두 언어 모두 주어를 생략하는 경향이 있고 높임말이 발달했으며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특징이 있었죠. 이런 구조적 유사성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주민들과 모닥불 주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어요. 미겔을 통해 제가 평소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겔, 마을 사람들은 화가 날 때 어떻게 표현하나요? 직접적으로 화났다고 말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대신 마음이 무겁다 또는 가슴에 돌이 있다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감정을 직접 말하기보다 상황과 맥락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 한국어의 속이 쓰리다, 가슴이 답답하다 같은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감정을 신체적 상태로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나 유사했어요. 또한 중요한 대화는 항상 음식을 사이에 두고 이루어진다는 점도 놀라웠습니다. 밤에 텐트에서 아들 토마스와 화상 통화를 하는 동안 저는 이런 발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평소 대화가 어색했던 우리였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엄마, 그래서 한국 사람들과 마야 후손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 행동과 맥락으로 전달하는 거야. 음식을 건네는 방식, 목소리 톤, 침묵의 의미까지도. 토마스는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도 감정을 잘 말로 표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서로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었을지도. 그 말에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는 감정을 숨긴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전해왔던 거였습니다. 연구를 더 깊이 진행하기 위해 멕시코시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계 작가 윤아 김을 만나기로 했어요. 윤아는 문화 교차점에 관한 책을 쓰고 있던 중이었고 제 연구에 관심을 보였죠. 제가 보낸 이메일에 흥미롭다며 금방 답장을 보내왔고 우리는 그녀의 아파트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멕시코시티의 번화가 한가운데 자리한 카페는 옛 건물을 개조한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윤아는 30대 중반의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여성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랐고 지금은 멕시코에서 글을 쓰고 있다고 했어요. 윤아와의 만남은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배경을 설명한 후 저는 치아파스에서 찍은 영상과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킹 교수님, 이 연구가 정말 흥미롭네요. 하지만 단순한 문화적 우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윤아의 의구심은 당연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마을 축제에서 찍은 음식 사진, 특히 찰떡과 발효채소, 그리고 제 방식을 보여주자 윤아의 표정이 변했어요. 이건 정말 놀랍네요. 이 조합. 할머니 상에서 매년 봤어요. 왜 여기에 있는 거죠? 윤아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할머니가 차례상을 차리는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음식 배치, 의뢰의 순서가 마야 마을에서 본 것과 놀랄 만큼 유사했어요. 할머니는 항상 음식을 통해 조상과 대화한다고 하셨어요. 음식에 정성을 담으면 그 마음이 전해진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돈 페드로의 말이 겹쳐 들렸습니다. 조상은 우리가 나눈 음식을 통해 마음을 알아챕니다. 두 문화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이렇게 깊은 철학적 유사성을 가진다는 건 놀라웠어요. 귀국 후 저는 국제언어학회에서 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언어 너머의 정서적 DNA 마야와 한국 문화의 의례적 유사성이었어요. 물론 반발이 있을 것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언어학은 항상 증거와 통계, 패턴에 의존하는 분야니까요. 발표장에 들어서자 예상대로 회의적인 눈빛들이 저를 맞이했어요. 특히 제 동료 교수 몇몇은 이미 팔짱을 끼고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버드의 저명한 문화 인류학 교수인 로버트 웰스는 앞자리에서 노트북을 열어두고
제 발표의 허점을 찾을 준비를 하고 있는 듯 했어요. 오늘 제가 발표할 연구는 고정관념을 깨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언어학자로서 저는 단어와 문법 구조를 연구하지만 오늘은 언어 너머의 것, 바로 문화에 새겨진 정서적 패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발표가 진행되면서 제가 수집한 자료들을 하나씩 보여주었어요. 마야 마을과 한국의 제사 사진, 두 문화의 발효 음식 비교, 그리고 감정 표현 방식의 유사성까지. 청중들의 표정이 점차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로버트 교수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킹 교수님, 이런 유사성이 있다고 해서 직접적인 문화 교류가 있었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그건 좀 무리한 추론 아닐까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저는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인류의 이동과 문화 전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오래된 역사를 가졌을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예상보다 많은 손이 올라갔습니다. 이론에 반박하는 질문도 있었지만 놀랍게도 깊은 관심을 보이는 질문들이 더 많았어요. 사람들은 제가 발견한 정서적 유사성에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발표 이후 학계에서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제 연구를 낭만적 상상이라고 비판했고 또 다른 이들은 흥미로운 가설이라며 지지했어요. 언어학 저널에는 제 연구에 대한 찬반 논쟁이 실렸고 몇몇 대학에서는 세미나까지 열렸습니다. 저는 이런 논쟁 속에서도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찾고 더 정교한 분석을 시도했어요. 마야 문화와 한국 문화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는 일은 이제 제 학문적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아들 토마스였습니다. 현관에 서 있는 그를 보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엄마, 뉴스에서 엄마 연구 이야기를 봤어요. 직접 보고 싶어서 왔어요. 토마스는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제 연구에 큰 관심을 보인 적은 없었어요. 그런 그가 갑자기 찾아온 것은 저에게 큰 놀라움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제 연구실에서 마야 마을에서 찍은 영상과 한국의 제사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토마스는 평소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질문했고 저는 그의 호기심에 기쁘게 답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진정한 관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이 연구가 엄마에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토마스가 문득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순전히 학문적 호기심이었어. 하지만 연구가 진행될수록 이건 단순한 연구 주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지. 이건 인간이 서로 연결되는 방식에 관한 거야. 마야 마을에서 내가 느낀 친밀감, 그리고 한국에서 경험한 정. 그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어. 그리고 어쩌면 내가 너와의 관계에서 놓치고 있던 것일지도 몰라. 토마스는 창밖으로 비치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고 보니 엄마가 이 연구를 시작한 후로 달라진 것 같아요. 전에는 항상 바쁘고 냉정한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더 따뜻해졌어요. 마치 엄마가 연구하는 그 정이라는 감정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관찰은 정확했어요. 저는 학문적 연구를 통해 제 자신도 변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언어학자로 시작한 여정이 이제는 인간 정서의 깊은 이해로 이어지고 있었죠. 그게 정이구나. 말 안 해도 느껴지는 마음. 토마스의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는 어색함 없이 서로를 포옹했어요. 이론적 연구가 가져온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 제 연구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단순한 학술 논문을 넘어 저는 치아파스, 마을과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을 연결하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전통 마을 지도자와 마야 마을의 장로들이
서로의 문화를 경험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점차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네스코의 지원까지 받게 되었어요. 경계를 넘는 정서 마야와 한국의 문화적 대화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제 학문적 여정의 결실이었습니다. 첫 만남은 서울 근교의 한 전통 한옥에서 이루어졌어요. 돈 페드로를 비롯한 마야, 마을 장로들과 한국의 어르신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날이었지만 한옥 안은 따뜻하고 포근했어요. 처음에는 언어의 장벽 때문에 어색함이 있었지만 음식을 함께 준비하면서 그 어색함은 빠르게 사라졌어요. 통역사가 있었지만 점차 그들은 손짓과 표정만으로도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할머니들이 찹쌀떡을 만드는 법을 보여주자 마야 장로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옥수수 찰떡과 너무나 유사했거든요. 방법은 달랐지만 그 정성과 의미는 똑같았습니다. 반대로 마야 장로들이 발효 채소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자 한국 어르신들은 그것이 김치와 비슷하다며 웃음 지었습니다. 음식을 통해 그들은 서로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놀라운 순간은 저녁 식사 때였어요. 넓은 마당에 긴 상이 차려졌고 한국의 전통 음식과 마야의 전통 음식이 함께 놓였습니다. 두 문화의 음식이 한 상에 차려졌고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국의 어르신이 첫 음식을 조상에게 올리는 제스처를 취하자 돈 페드로는 아무런 설명 없이도 그 의미를 이해하고 함께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언어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으로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문화적 기억으로 소통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다르지만 같은 방식으로 사랑했네요. 한국 마을의 할머니가 통역을 통해 말했을 때 돈 페드로는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것이 제가 찾던 것이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인간의 보편적 정서, 그 이름은 정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우리의 여정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성과는 학문적 인정이나 명예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발견한 인간 정서의 보편성, 그리고 그것을 통해 제가 얻은 개인적 성장이었습니다. 저는 냉철한 언어학자에서 따뜻한 인간으로 변화하고 있었어요. 토마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는 역사학도로서 두 문화의 역사적 연결 가능성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자는 이제 학문적 동료이자 더 깊은 감정으로 연결된 가족이 되었어요. 가끔은 함께 치아파스 마을을 방문하고 때로는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 그리고 인간의 보편적 정서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언어학자이자 문화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연구했던 정은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마음은 닮아있다는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새 여정을 통해서 많은 진실을 깨닫게 된 소피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